인성의 손흥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선수이기 전에 아시아가 자랑을 해요. 그죠? 중국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를 자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중국 동포에 썼다 뭐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고, 북한에서도 손흥민 선수 골인 장면을 TV에서 방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자부심,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대기록을 세웠거든요.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상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득점왕이 된 거예요. 공동 득점이거든요. 살라라는 선수하고. 근데 그 살라라는 선수는 페널티킥이 몇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득점왕은 사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 없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골이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저는 기술이 좋아서 아마 이렇게 득점왕의 대열에 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 손흥민 선수가 기술도 좋았지만 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려고 모든 팀원들이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모든 팀원들이 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 아버지가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 역시 이제 축구 선수예요. 평생을 축구와 같이 축구 선수로 인생을 보낸 분인데,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해서 명지대학교에 이제 축구 선수로 특기생으로 들어가서 뭐 프로 축구팀에서도 이제 뭐 성남, 일화, 천마 이런 데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뭐 그닥 그렇게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잦은 부상 때문에 결국은 부상 때문에 30대 때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다만 꽃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 손흥정 아버지가 이 손 아카데미라고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강원도 지방, 강원도 춘천에서 그 유소년 축구 이제 지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 진정으로 축구를 하고 싶으냐, 다시 재차 다짐을 하고 이제 스파르타식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손흥정 선수의 그 선수 시절 사진이에요. 어떻게 또 이렇게 못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하고 찍은 사진도 보면 손흥민 선수는 앉아서 찍고, 아버지 손흥정은 이제 서서 찍는데도 키가 똑같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영양이 좋다 보니까 평균 키가 늘어난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183cm고 아버지는 167cm, 그러니까 무려 뭐 15cm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한 9년을 개인 지도를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아카데미라는 그 유소년 축구 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도 이제 가리키긴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를 개인 지도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 생활을 할 때 후회되는 게 뭐냐면, 자기도 축구를 하면서 공격수 생활도 했지만 볼을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선수 생활을 한 것 같다라고 그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본기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9년 동안은 거의 기본기 훈련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개인 지도를 하면서 한 5년 정도는
축구 골대 안에다 골을 집어넣는 것을 금지시켰대요. 골이 하는 장면을 골이나 하는 연습을 금지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인 시키는 그 희열에 빠져들까 봐. 근데 기초 훈련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5년 동안. 그리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내지 매일 극한 훈련을 하면서 그 대부분의 훈련은 근육 훈련이에요. 근육 훈련. 기본기 훈련. 그다음에 이제 뭐 5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슈팅, 골이 나는 연습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루에 1000개씩. 그러니까 말이 1000개지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손흥정 선수의 그 아버지의 그 독특한 또 그 교육 방법은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모든 게 기본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축구 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14년에서 17년이 걸리는데 기본기만 10년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리버리 훈련받고 어리버리 막 그 프로 선수를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감이 이 훈련에 이제 기본 바탕으로 재정립이 된 거죠. 특히 근력 운동, 뭐 5년, 9년 동안 근력 운동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인성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운동 선수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거칠게 자라잖아요. 뭐 선배로부터 체벌도 받고, 뭐 감독으로부터 처벌도 받고, 또 후배를 또 이렇게 기합을 주면서 굉장히 거친 세계에서 인성이 대부분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성 때문에 운동은 물론이고 사람 자체가 망가진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 손흥정은 꿰뚫었었던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성교육에 의해서 이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매너 좋은 선수, 자기 팬들에게 한 30분 동안 팬들이 몰려들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 축구 경기 끝나고 30분 동안 사인을 해주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 하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매너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꼽을 정도로 지금 그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굉장히 또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아버지 손흥정의 인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그 철저하게 교육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5년을 근력 운동, 축구 배우겠다는데 골인 장면을 골인 슈팅 연습을 한 번도 시키지도 않고 얼마나 힘든데 이 참아낸 손흥민 선수도 대단한 거죠.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걸 참아낸 손흥민 선수도 대단한 거죠. 근데 어느 인터뷰에 의하면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아빠가 똑같이 따라하니까 아빠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서 한 명의 축구 스타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손흥정의 이 손흥민 선수를 위한 노력 중에 일화가 겨울에도 이제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겨울에 그, 어, 그 인조잔디가 아닌데 구장에서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얼잖아요. 얼면은 축구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큰 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름부터 운동장에다 소금을 갖다 뿌렸대. 그러니까 소금물로 그냥 운동량을 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손흥정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가 가르쳤던 운동장은 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집요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16살 때 유럽 프로축구에 입단을 합니다. 함부르크 팀에 입단을 해서 정식 프로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훈련, 특히 기본기 훈련이 아주 탁월하게 투철하게 했기 때문에 실력은 뭐 굉장한 실력으로 향상된 거죠. 그러니까 18살에 이미 유럽에서 실력을 알아보고 입단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손흥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강의 때 쓰는 소재이기도 한데, 대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싹이 좀처럼 나오질 않는데, 뿌리만 5년 동안 자란다는 얘기예요. 땅 밑에서.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대나무가 5년 동안 뿌리만 내리다가 싹이 한번 나오면 하루에 2, 30cm씩 큰다. 그게 유소년 축구를 가리키는 나의 심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그렇게 9년 동안 북한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발군의 실력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축구를 하다 보면 손흥민 존이라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골을 앞에 둔 존에서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방향에서든 손흥민이 차면 무조건 들어간다라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000개씩 골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18세 때 유럽 축구팀에 이제 프로 축구팀에 입단을 하면서 최연소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부르크 팀에서 클럽 역사상 39년 만에 자기 선수 중에서 최연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손흥민 선수는 들떴겠죠. 근데 아버지는 담담한 어조로 그냥 수고했다고 짧게 안아만 줬대. 아주 냉정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을 압수했대요. 그날만. 왜냐하면 자기가 최연소 유럽 축구에서 최연소 골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나는 업적을 막 검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막그 환호하는 팬들에게 어떤 답글이 달렸나. 그다음에 본인도 막 답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보고 교만해질까 봐 노트북을 압수한 거예요. 그날 못 보게. 응? 그 손흥민 선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최연소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밤새 들떠갖고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 거, 마음을 가다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뺏었다. 그러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이 교육 방식의 독특함을 엿볼 수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지금도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가 번 돈을 또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를 줬어요. 손 아카데미 더 키우라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미래 축구 스타를 지금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독특한 이 교육 방법이 전 세계에 이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걸출한 독특한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의 이목을 받고 있는 중이고, 드디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 득점왕에 오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노벨상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선수이기 전에 아시아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선수로 이제 도달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주요 골 장면을 한번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안 들려요?
소리가 들리라고 제가 오늘 마이크를 안 쓸 건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손흥민존에서 다 쏘아 올린 거예요. 다 들어가죠. 하루에 그 선수 이전에 선수 생활하기 이전에 하루에 1000개씩 골대 연습을 한 결과, 그러니까 준비됐던 것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회전하는 킥도 있거든요. 볼을 잡고 세웠다가 이렇게 몸을 돌리고 차는 게 아니고 바로 볼이 오면서 볼과 같이 함께 몸을 회전하면서 슈트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연습이 쌓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자랑스러운 또 아시아인이 득점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의 이제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득점하게 되기에 팀 동료들이 도와줬던 그 의지가 나는 감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그런 실력도 있지만 팀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그 도와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같은 팀이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자기 몸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프로 선수는 자기 몸값하고의 경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선수들 어쩌면은 선의의 경쟁자인지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은 감독이 감동받을 정도로 그만큼 함께하는 다른 선수들의 신망을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동료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 그래요. 손흥민 선수를. 이건 뭐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인성이겠죠, 인성. 그렇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배려심 있고 늘 웃고 늘 유쾌한 유머 감각으로 팀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득점하게 되고 나서 팀 동료들이 SNS로 칭찬을 한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축하해.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게 진심이란 얘기잖아요. 축하하고 정말 당연한 결과. 이번 시즌 차원이 달라서 해리케인. 이게 토트넘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어떻게 보면 손흥민하고의 선의의 경쟁자인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너 차원이 달랐어. 정말 당연한 결과. 진심 어린 칭찬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 친구 축하해. 넌 대단한 선수야. 자격이 충분하고 정말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같은 팀이나 뭐 다른 팀의 축구 선수로부터도 굉장히 그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의해서 굉장히 진정한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득점왕 되고 시즌이 끝나고 이 라카룸에서 이제 뭐 물폭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마 손흥민 선수 껴안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 가운데 껴안겨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정도의 팀원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근데 이 뉴스킨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를 빗대서 우리가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나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인성갑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 다음에 팀을 이뤄서 하고 있어요. 아마 프로축구 선수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똑같은 목표를 갖고 다 몸값이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 몸값 다 틀려요.
그래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것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가장 그 정수에 있는 핵심이거든요. 이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인성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야지만 그 나머지가 채워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실력보다 인성이 먼저 채워졌을 때 더 그 핵심에 가까워지는 비즈니스가 저는 뉴스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를 강조하고 형제라인과의 교류를 외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인성,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 경우에 저 상대편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 그것을 아, 알아가려는 노력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로 다가가는 방법이거든요. 이 인성은 뭐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이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월요일 날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아름다운 나는 인성.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을 오늘 선정을 해서 그분의 감동을 주는 그런 나의 인성을 한번 실험해 보는 날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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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